네,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대통령이 이제 미국 국빈 방문 중인데 둘째 날이죠. 자, 오늘 어떤 일정들이 소화됐습니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식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현지 시간으로 25일 오후 7시 30분경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그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예. 이곳에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한국 전쟁 전사자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의 벽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제 잠시 뒤일 것 같은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상 부부가 친분을 다지는 그런 친교의 시간을 가지는 차원에서 마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잠시 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인데요. 예. 대북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비롯해서 뭐 경제, 안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 핵 우상 강화 뭐 이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의 공동선언이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자, 오늘 또 워싱턴 포스트에 이어서 우리 대통령이 미국 MBC 방송 앵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참 그 외국 언론과 인터뷰를 많이 하시네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네. 근데 미국 NBC 방송과 가진 인터뷰는 더 재밌습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네, NBC 뉴스 간판 앵커인 홀트가요. 예. 질문을 이렇게 하거든요.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을 했지만 이른바 미국 정보기관의 문서 유출로 새로운 시험대에 직면해 있다. 미국이 한국을 도청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다른 설명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한국어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예. 또 통역을 통해서는 미국 정부 관료들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안보 관료들이 이에 대해 미국 카운터파트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이 이 사안은 한미 동맹을 지지하는 철통 같은 신뢰를 흔들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자유와 같은 공유된 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치지 않고요. MBC 앵커가 친구가 친구를 염탐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국정에서 금지된 행위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신뢰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역시 MBC 앵커가 예. 유출 자료는 우크라이나에 관한 대화로 보이는데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입장을 혹시 바꿨느냐? 백악관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굉장히 질문이 좀 구체적이고 우리 언론이 할 만한 질문인 것 같은데 MBC에서 대신 무슨 물어줬네요. 미국 앵커가 대신 물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그런 압력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은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힘을 모으고 있다. 또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도 공급해야 할 때가 온다면 전선의 상황이 만약에 달라진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외면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 이 인터뷰는 윤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한 현지 시간으로 24일 녹화가 됐고요. 예. 인터뷰는 3분 30초간 방영이 됐습니다. 그렇게 긴 인터뷰는 아니군요. 3분 그렇습니다. 30초면. 네. 예. 근데 굉장히 많은 함의가 있는 인터뷰였던 것 같은데 진 작가님이 일단 인터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기자들 앞에서 답변해야 할 내용들을 외국에서 다 틀어놔요. 지금 계속 외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약간 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할 만한 말을 하듯이 국내 언론하고 상대 안 하고 자꾸 그래서 미국 언론과 로이터 다른 나라 통신, 대통령이라고 MBC 생각하시는 방송.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분에서 좀 황당하더라고요. 친구가 친구를 염탐합니까? 그러니까 MBC 앵커가 봐도 한심한 거죠. 친구가 친구를 염탐하니 그러니까 너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니까. 라고 하니까 그럴 때는 그건 뭐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일단은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지만 이런 일이 있어도 한미 동맹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야 그럼에도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예. 그게 아니에요. 그냥 쓱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도대체 좀 왜 저런가.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좀 이상하게 느끼셨다. 자, 김 소장님 오프닝도 말씀하셨는데 왜 저 자세를 취할까?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저는 약간 웃기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뭐 도청 한번 하면 우리가 미국하고 수교를 끊습니까? 그럴 일은 아니죠. 예. 하지만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친구가 내 물건을 훔치다 걸렸는데 절견 안 한다고 하더라도 물건도 돌려받아야 되고 사과도 받고 예. 야 너 앞으로 그러지 마라 야단도 치고 그러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자연스러운데 근데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는다. 난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너무 불안해요. 이게 지금 한미동맹이 흔들릴 일입니까? 왜 그걸 외국에까지 나가서 답변을 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건 기본이고 그런 기본 속에서 우리가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 섭섭했다라든지 아니면 이건 분명하게 잘못한 일이다. 우리가 엄중하게 항의했고 뭐 사과를 받도록 하겠다. 게다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리가 내부에서 하는 얘기들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자료 관리도 똑바로 못하지 않았느냐 정도는 지적을 할 수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한국의 국제사회 공동 노력을 외면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나라가 살상 무기를 주면 우리도 살상 무기를 줄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다라고 답변하는 것 같은데요. 통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경제 제재에 동의하고 있는 나라가 동참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 40개국밖에 안 되고요. 아시아권에서는 딱 4개 나라 있습니다. 일본, 우리나라 그리고 싱가포르인가 하고 하여튼 4개국만 하고 있고 왜냐면 러시아랑 다 대만까지. 예, 이 교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눈치 봐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40개국 중에 아시아의 4개 나라에 있는 것 중에 한국이 껴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데 아니 무슨 국제사회 공동 노력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전 세계 200여 개 국가가 지금 러시아 이 문제에 대해 다 집중해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까? 왜 나토가 하고 있는 나토의 이슈를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도 거기에 낄 수 있을 것처럼 구는 것인지 지금 정도의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살상무기까지 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 이 무기 발언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변했거든요. 그때는 조건을 걸었단 말이죠. 뭐 대량 학살이라든지 뭐 이런 게 그렇죠. 있는데 이게 아니라 전선 상황이 달라진다면이라고 했단 말이니까 훨씬 더 그 살상무기 지원에 한 걸음 더 나아간 방향이고. 전선의 상황이 달라진다면. 왜냐하면 살상무기를 하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 나토 국가들이거든요. 나토 국가들은 바로 직접적인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넘어가면 그다음 누굽니까? 폴란드, 유럽에서. 에스토니아 등등등 자기네들 문제란 말이죠. 이들이 언제 뭐 미얀마 인권에 대해서 신경 썼습니까? 아프리카에 대해서 신경 썼습니까? 자기들 문제니까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발을 갖다가 담그게 되면. 왜 앞잡이 같은 거 왜 앞장서서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이런 것들 앞장서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돌격대 거예요. 같이 나와서. 예컨대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고 예컨대 포탄이거든요. 결국은. 근데 그 포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은밀하게 그냥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야 우리 국민들이 아마 납득을 해줄 겁니다. 근데 이걸 나서 가지고 뭐 우리가 무슨 대단한 뭐나 되는 것처럼 앞장서 가지고 신냉전에 무슨 기수처럼 지금 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할 주제가 못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우리 국익에 침해로 온다라는 거예요. 대통령 혼자 폼 잡을지 몰라도. 일단 오늘 또 한미 정상회담 하니까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핵 우산을 문서화하는 그런 계획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구체적인 어떤 뭐 담길 내용, 구체안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예. 좀 조심스럽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뭐 내용을 발표를 봐야겠지만 결국에는 미국 핵 자산 운용에 우리 정부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느냐 이제 이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한미 양국은 그동안 확장 억제를 계속적으로 재확인은 해왔습니다. 그런데 좀 선언적이다 그리고 추상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도출된 문건에는 과연 구체화한 약속이라든가 뭐 협의 이행 과정 등이 명시가 되는지 아마 이게 실효성을 가르는 어떤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재확인 수준을 넘어서 한국에 대한 제3국의 핵 공격 시 미국의 핵 대응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문구들이 담길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건 잠시 뒤에 이제 발표를 좀 보시면 금방 확인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확장 억제 강화에 반대급부를 분명히 미국이 요구할 텐데 청구서가 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 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라든가 아하. 중국 견제 부분에서 미국 쪽에서 한국에 좀 더 분명한 어떤 입장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야간 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대만. 그래서 이때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것도 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로 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네. 어떤 내용일지. 실효성이 없어요, 사실은. 사실 그러니까 명문화 안 해도 원래 미국은 그 원래 시스템이 그겁니다. 예.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핵 개발을 안 하고 비핵화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미국이 그 대가로 핵우산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건 이미 시스템으로 존재해요. 예. 그걸 명문화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핵 개발 독자적으로 하겠다. 대통령이 말했지만 그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은 핵 공유를 하겠다 나토식 가능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핵 운영에 우리가 참가하겠다. 미국이 허용할까요? 안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그 미국의 관리가 그러잖아요. 깜짝 놀랄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을 뭐랄까 재확인해 주는 수준이고 거기다가 구체적인 명문 좀 다 해주고 네가 들어가서 국민들 보기에 좀 면목 좀 세워주는 그 정도의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결국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불안해하는 건 그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북한이 말이죠. 서울을 공격하려고 할 때 미국이 워싱턴에 핵을 맞을 각오를 하고 북한에다 핵을 대신 때려주겠느냐. 이거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그 불안감이 이 문서 달랑 한 장으로 해소가 될까라고 했을 때 사실상 실효성은 없는 거고 아마도 뭐랄까 레토릭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안감을 약간 덜어주는 그런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하지만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봐요. 예. 명문화 조건으로 또 분명 청구서가 있을 것도 같은데, 자, 김 소장님은 아니 그러니까 북한이 핵으로 한국을 공격했다. 그럼 미국이 핵으로 보복을 하든 핵이 아닌 걸로 보복을 하든 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남북에 전부 다 핵무기를 갖다 꽂아서 이게 문제 해결됩니까? 전쟁이 안 나게 하는 게 중요하지.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05mm가 지금 300만 발, 155mm가 340만 발 일주일 동안 이거 쏟아 부어서 개전하면 월 시뮬레이션 돌리면 4월 만에 300만 명 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시나리오가 돌아가는 상황 이미 핵무기가 없이도 300만 명 넘게 죽으면서 전쟁이 시작되는 상황이고 그 일주일 동안 우리가 600만 발의 포탄으로 버티면 핵 항공모함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자산이 들어와서 본격적인 전쟁을 벌이는 시나리오가 지금 다 짜져 있는 거잖아요. 여기 핵 공격이 한 발 더 들어가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전쟁이 안 나게 어떻게 억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김정은이 그럼 지금 저 600만 발 맞는 건 괜찮다고 생각할까요? 지금 이 핵 공격이 안 들어 오케이 핵 공격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는 남한에다 핵무기를 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거 하나를 얻어내기 위해서 도대체 뭘 내주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역사 인식이 부족한 건데 비핵화를 노태우 대통령이 한 게 아니고 부시가 91년에 전 세계 전술핵 다 걷어들이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풀었어요. 안 푸는 거를 대한민국에만 유일한 유예를 조건을 줄 거라는 생각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저녁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또 선언 그 내용을 또 짚어보고 나오면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국내 정치 얘기 좀 해보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협상을 해왔은 특검 이야기,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50억 클럽 쌍특검 법안을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라고 합의를 한 거죠. 네, 내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예. 오늘 진성준 민주당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하고요. 장혜영 정의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두 법안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을 했는데요. 예. 일단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에는 야권 의원 18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장혜영 정의당 수석 부대표는 법사위 내에서 두 특검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정상 절차 내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이제 합의에 이르게 된 이제 예.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일단 50억 클럽 특검법하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하기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예. 50억 클럽 특검법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제 대표 발의를 했는데 다만 실제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시점에서는 민주당 의견이 좀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특검 임명은 누가 할 것이냐 이 부분도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은 정의당에서 하되, 하되. 예, 그거는 이제 본회의 통과되는 시점에 민주당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정의당 입장에 또 다시 바뀐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아유,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 특검 해가지고 예.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특검 들어가면 한 7, 8개월 걸릴 텐데. 특검 선정하고 그렇죠. 또 사건 이첩받고. 연말에나 이제 시작이 그렇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사 수사가 다 끝나겠네. 그 전에.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정적 제스처들이거든요. 그리고 국힘에서도 그냥 김건희 특검 같은 거 그냥 받겠다 해도 되거든요. 사실 나올 것도 없고 예. 그냥 받아버리면 되거든요. 정치 공세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싸고 도니까 자꾸 오히려 더 하거든요. 오히려 국힘에서 그냥 받아버리고 하겠다라고 해버리면 민주당이 굉장히 머쓱해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리고 뭐 큰 기대는 없는데 뭐 자꾸 특검 가고 이런 것들이 사실 특검 해도 뭐 나오는 것도 없을 텐데 좀 씁쓸해요. 이런 거 보면. 근데 뭐 국민들이 원한다니까 뭐 50억 특검은 국민들이 원한다니까 하는데 나머지 뭐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예, 김 소장님은? 이 박영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중수부장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선배라고 하지만 뭐 백몇십억씩 오고 가고 뭐 딸만 해도 11억씩 대여하고 뭐 아파트 받고 난리 법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조사나 처벌 뭐 이때까지 2차례 정도 불러다 조사한 게 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검찰들이 자기 식구를 얼마나 맹렬하게 감쌌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1년 반 지난 사건이잖아요. 이미 입금도 됐고 증거도 있는데 예. 이렇게 하고 있으니 특검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라서
50억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직속 선배인 박영수 변호사 걸려 있고 김건희 특검은 말할 것도 없이 이제 김건희 여사가 걸려 있는데 이게 올해 10월 27일에 180일 채고 12월 27일에 20일 채워서 본회의 통과되면 내년 초에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건데 예.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했을 때 총선 눈앞에 두고 눈 돌아가 있는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연 대통령을 사수하자라면서 특검에 반대할까요? 저는 올 연말 전국에 굉장히 폭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받아버리면 돼요. 별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민주당에서 그냥 사실 선전선동 차원이거든요. 이게 국민들한테. 예. 그러니까 맞대응 차원이죠. 이재명 대표 의혹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서 하는 정치 선전이거든요. 그냥 하게 내버려두면 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검사들이 수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하고 나면 아마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겁나서 못 받을 겁니다. 50억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수사를 못했던 게 뭐냐면 지난 정권에서 특수통들 몽땅 다 좌천시켰어요. 수사할 사람들 없었던 겁니다. 엉뚱한 사람들 가지고 정권 말장난 사람들 데려다 놓으니까 수사를 못했던 거고 이번 정권 바뀌니까 벌써 좀 달라지잖아요. 압수수색도 막 들어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지. 예. 일단 검찰의 수사. 장관이 취임한 지가 1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수사가 안 된 게 지금부터 수사가 되는 거를만 봐도 한동훈 장관도 외면하고 있었는 게 눈에 잘 보이죠. 아니요. 난 그렇게 안 봅니다. 오히려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듣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그쪽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워했다. 수사를 우리가 하면 할 수 있을 텐데 제대로 된 사람이 하면 할 수 있을 텐데 그 전 정권에서 사실 수사 능력이 없는 사람들 거기다 꽂아놨다라 그래서 그쪽도 상당히 불만이 많았던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새로 인사권을 다 발휘하려는 게 작년 5월이라서 벌써 10개월이 지난 일입니다. 예.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산 책방 오늘 개점 신고를 했군요. 오전 10시부터 이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예. 어제 오후에 평산마을 주민들과 함께 일단 이 현판식을 비공개로 진행을 했는데요. 현판식 마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평산 책방 이 개점을 공식적으로 알렸는데 예. 일단 운영은 재단법인 평산 책방하고요.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책방 운영위원회가 맡는다고 밝혔고요. 예. 수익은 전액 재단에 기속이 되는데 만약에 이익이 남으면 뭐 평산마을과 지산리 그리고 주민을 위한 사업 그리고 책 보내기와 같은 공익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산 책방에 작은 도서관도 부설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작은 도서관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책 1000권을 시작으로 뭐 기증 도서라든가 신간을 더해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책방 운영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단 열고요. 매주 월요일은 또 쉰다고 합니다. 그게 책방 가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책방에 항상 있으시는 거예요? 항상 계시는 거예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만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책 어제 뭐 화면을 통해서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됐던데 예. 의외로 생각의 공간이 좀 넓더라고요. 아, 네. 가보실 예정입니까? 너무 멀어가지고 취재 좀 다녀와 주세요. 자, 이 책방 열었는데요. 진 작가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뭐 그냥 그렇게 뭐 저는 뭐 평가할 거 없습니다. 그냥 예. 그렇지나 보다. 어. 과대 해석, 과장 해석할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퇴임 후 대통령이 자기 삶을 살겠다는데.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민주주의 2.0 이걸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아마 굉장히 그들의 신경을 거슬렸던 것 같거든요. 이명박 정부를 퇴임 이후에도 어떤 정치 활동을 계속한다. 그다음에 당시에 그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게 막 떨어지고 있었죠. 완전 바닥이었기 때문에 네. 그걸 위협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수사로 이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하니까 그냥 거기서 책방 주민들 만나고 좋은 저자들 소개해가지고 예. 문화적인 삶을 좀 풍성하게 하고 지역에 그런 일 하는 거 우리가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예. 김 소장님은? 워낙 문재인 대통령이 책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책을 많이 읽기도 하고 책 읽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 소원을 하고 동네에 또 그런 좋은 공간이 생기는 건 좋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도 그렇고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임기 마치고 강연들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 정도 수준에서 좀 이해해 주시고 예, 수사로 이어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책방 여는 건 수사로 이어질 건 없겠죠? 모르죠. 아 거기 가가지고 또 데모하러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그런 짓 좀 그만했으면 좋겠거든요. 아, 또 책방에서 시끄럽게 하시는 예, 분들이 피곤하거든요. 이게 유튜버들 장사해 먹는 거거든요. 실제로 뜸했던 보수단체 집회가 예, 책방 앞에서 책방을 열면서 다시 잦아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정치 양아치들 예, 허용하면 안 됩니다. 양쪽 단어는 좀 순화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저쪽이든. 예, 평산 책방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